기준치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해로울 수 있다. 주로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 각성 드링크를 우리가 이제 피로회복제로 알고 이렇게 많이들 마시죠. 습관적으로들 마시죠. 그걸 왜 그렇게 드십니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시죠. 글쎄요,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이제 몇 가지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나쁜 물질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식품 첨가물들이에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정제당입니다. 설탕 같은 거 거기 필수로 들어가고, 또 설탕 이외에 감미료 있죠. 합성 감미료 같은 거 들어가고, 산도 조절제, 향료 같은 거, 이런 거에 혼합 용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청량음료 의 일종이 아닌가, 값비싼 청량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그 유명한 제약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부회장인 그 바너 박사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음료회사다라고 그렇게 조롱조롱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회복제 드링크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우리나라 전통 음료 중에 썩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생강차, 그 다음에 식초음료 같은 거 아주 좋아요. 예, 거기에도 다 피로회복 기본전환 그런 효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요즘 젊은들도 많이 좋아하시던데 허브차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약초차 같은 것들도 그냥 다만 첨가물이 없는 자연의 음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돼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바꿔 마시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주시도록 하자고요. 보통 보면은 이제 편의점을 비롯한 일반 식품 매장에서 요즘 음료들 다양하게 팔고 있죠. 거기 보면은 뭐 헛개차라든지 무슨 뭐 약초차 같은 것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 거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잘 보시면은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향료들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요. 무슨 비타민C 같은 것들도 들어가는데 그 비타민C도 천연 비타민C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색깔을 선명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첨가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또 유화제 같은 것도 또 들어가고요. 또 당류도 또 이제 들어가죠. 당류 아니면 감미료 같은 거. 그런 것도 꼭 들어가는데 그런 그 음료는 비록 약초차라 하더라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집에서 끓인 약초차 같은 거, 거기에는 이제 첨가물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허브차도 집에서 이렇게 우려내서 마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식초도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식초에는 천연 발효식초, 그냥 발효식초, 합성식초,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그냥 발효식초는 발효를 하긴 하는데 영양적으로다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그 곡류나 과실을 발효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곡류나 과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주로 주정이라는 에틸 알코올을 발효시킵니다. 술을 발효하면 초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틸 알코올 속에는 영양분이 없어요. 그냥 초산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천연 발효식초와는 판이하게 다르죠. 이 발효식초는 업계에서는 편의상 양조식초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양조식초는 발효를 하긴 하지만 좋은 식초로는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합성식초는 이거는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효를 하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합성식초의 주원료인 빙초산 있죠. 빙초산을 물로 희석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영양분은 없고 이 빙초산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해로운 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도 손상할 수 있고요. 많이 먹게 되면 그런 유해성이 좀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성식초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 반드시 곡류나 과일을 자연 상태로 발효한 천연 발효식초를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화학물질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식품에 사용되기 시작한 게 19세기 후반경입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쯤 됐나요? 그 당시에는 인체 과학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했죠. 생리학과 신경과학이 아주 발달했어요. 의학도 발달했고. 그래서
이런 식품 첨가물 지금 사용하는 게 기준치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해로울 수 있다.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예컨대 식품 첨가물 중에 보면은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랄지 내분비 결합 물질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환경 호르몬이죠.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PPT 농도에서도 우리 몸에 유의미하게 유해성을 불러올 수 있다. 라고 그래요. PPT 농도를 주목하셔야 돼요. PPT 농도면 1조분의 1이거든요. 1조분의 1인데 아주 근미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식품 첨가물 사용하는 농도가 ppm 단위에서 사용합니다. ppm이 100만 분의 1이잖아요. 100만 분의 1. 근데 이 100만 분의 1이라는 ppm 농도의 100만 분의 1. 이게 바로 1조분의 1 ppt 농도예요. 아주 극소량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내분비를 교란하든가 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분인데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있어요. 그분은 해로운 화학물질은 한 분자라도 우리 몸속에서 해롭게 작용한다 라고 아주 단언을 했어요. 한 분자라면 훨씬 더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양이 적기 때문에 괜찮다?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게. 이제 MSG가 발견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누구든지 감칠맛을 값싸게, 손쉽게 이제 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논란이 있어 왔는데, 얼마 전에 그 불쑥 MSG가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언론들도 이제 대서특필하고 막 그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지금 MSG 유해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매년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에도 나올 거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MSG가 원래는 그 주성분이 글루타민산이에요. 글루타민산. 이게 아미노산인데, 그래서 아미노산이라 해롭지 않다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와전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미노산도 단백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인체 대사로 볼 때는. 근데 특정 아미노산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게 되면 혈액의 그 아미노산 함량만 불쑥 올라가거든요. 불쑥 올라가면 이게 신경계를 건드려요. 그래서 신경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알레르기도 일으킨다든가, 뭐 망막세포를 손상한다든가, 뭐 대사증후군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유해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식문화 차원에서도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가공식품에는 무조건 다 MSG를 써요. 감칠맛이 필요한 데는. 가공식품뿐만이 아니에요. 요식업소 음식에도 뭐 거의 필수적으로 MSG가 들어가다 보니까 맛의 획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맛은 집집마다 다 다양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다 똑같아졌어요, 다. 그리고 손맛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요리 솜씨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냥 MSG만 넣으면 다 구수한 쇠고기 국물 맛을 내니까. 이것도 식문화 차원에서 음식 문화를 황폐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SG 해롭지 않다는 거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맛의 획일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MSG를 그렇게 반길 수만은 없는 첨가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